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피파리 주제 책을 가지고 저의 리뷰를 달아보려고 합니다. 블랙스완이고요. 이 책은 안티프레질, 그 다음에 스킨 인 더 게임의 저자의 이제 나심 니콜라스 탈레보가 지은 책이에요.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는 한 178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정도를 가지고 오늘 제 알승은 대표님이 이제 해독을 해주실 겁니다. 우선 제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의 소주제가 나와요. 동료라는 존재의 힘, 타타르 사막, 그 다음에 그 칠면조 유형과 역칠면조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선 동료라는 존재의 힘 부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타인의 도움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명예나 존경과 같은 일에 관한 그쪽은 더하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이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인정하거든요. 사람은 정말 결코 혼자서는 해낼 수 없어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힘들 때, 좋을 때 나눌 사람이 늘 필요했고, 제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야 될 때 또 주변에 누군가를 찾았어요. 어떤 사람은 책을 찾기도 하고요. 근데 책을 찾아도 결국에는 그 책에 나오는 저자를 만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쓴 것도 사람인 거고.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게 우리는 동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 없이 동료라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는 건 내가 어떤 직업, 어떠한 내 주변에 내가 허용했고 오케이 했고 그 사람들도 서로 오케이 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동료가 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이 되는 거고. 그것처럼 우리가 저는 이 부분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이제 직감적으로 제가 무언가를 배우고 성공해야 되는 거에서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책을 찾든 여러 가지 교육에 투자해서 경험을 하면서 결국엔 저는 그 동료보다는 이제 스승을 찾았죠. 그 스승을 찾아서 제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사실 저는 돈만 벌려고 한 거였지만 그 안에 저는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뒤에 역칠면조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역칠면조의 유형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선택한다. 나는 여기서 동료라고 했지만 저는 스승도 제가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구와 같이 어떠한 대화로 주제할 사람인지 그것 또한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이 부분에선 제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아니고 동료라는 그 존재의 힘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다. 근데 그 길은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에서 좀 제가 저를 한번 빗대어 돌아보게 됐고요. 타타르 사막이라는 주제의 내용에서는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우선은 그 에브게니아 이 여성과 그 다음에 네로 튤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증권거래사고요. 예브게니아는 작가인데요. 우선은 어떤 호텔 로비에서 베니스라는 지역을 만나게 됐고, 이제 여기서 때마침, 비수기였고, 그 증권거래사의 비수기였고, 런던 증권거래사도 아무튼 비수기인 중에 우연한 계기로 이 호텔을 만나서 이
증권거래사 네로도 그 호텔에 베니스로 온 길이었어요. 그런 우연의 계기로, 저희가 아이스만 대표님과 우연의 계기로, 제가 남편을 만난 것도 정말 그 우연의 계기로, 다 우연의 계기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이렇게 관계가 또 새로운 관계에 우연히 만나지기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로비에서 이 예브게니아가 로비에 서서 네로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이 예브게니아의 남편도 나오는데, 이 남편은 그 거드름을 피우는 중마고 한 사람과 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려 애쓰면서도 결국에는 그쪽이랑 관계를 애써야 하는 그면서도 이쪽 자기 부인을 살피느라 안절부절을 못했대요. 이 삶을 보면서 꼭 저의 인생과 같았어요. 저도 뭔가 아이들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저의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또 잘 살펴야 되는 이런 내조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삶 속에서 또 관계도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도저도 아닌 정말 바쁘고 분주한, 근데 정작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못했다라는 게 또 꼭 저를 보는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도 내 맘대로 못 써. 바쁘다.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여성분이 이 네로를 나중에 다시 만나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이 가볍게 나눈 대화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여자분은 뉴욕에서 네로를 다시 만났어요. 처음에는 좀 은밀히 만났대요. 그리고 왜냐하면 뭐 철학 교수인 남편은 또 철학 교수고, 모든 것을 자신이 주재하는 성격이래요. 와. 그럼 저는 제 남편이 만약에 이렇게 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막 개입한다? 너무 숨 막힐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여자가 결국엔 남편이 돌을 더해갔대요. 점점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남편을 버렸대요. 버렸다라는 건 뭐 이혼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상담을 변호사랑 했는데 반색을 했다고 하는 이 모습. 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다 모르고, 왜 지금 철학 교수의 남편을, 그리고 자신을 엄청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왜 떠나려고 하는지 이 변호사는 이해를 못했겠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래요. 다 알지 못하고 겉모습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기준이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변호사들 이 사람을 그러니까 진짜로 소통하고 이 여자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생각 못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했다. 그냥 제가 덧붙이자면 좀 그렇게 됐고요. 결국엔 이제 뭐 그 뒤에 네로에 대해서를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상상한 여기에 내용은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제가 덧붙이자면 이 네로라는 사람이 사실 이 철학 교수는 안정적인 직장에 좀 명예와 이런 존경을 받는 직업이라고 하면 이 네로는 이제 헬리콥터 사고를 당해서 회복 중이었었고 그 걸음걸이가 자연스럽지 못했대요. 그리고 몇 차례 투자 성공을 거둔 뒤 자신의 사업 그러니까 성공도 좀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권회사라는 건 안정적이지 않고 이 사람의 성격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않고 이제 성공이 있을 수 있으나 없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고 이러한 직업이잖아요. 증권거래사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둘이 술을 마시면서 이 타다르 사막이라는 책을 이 여자분이 이탈리아가 더 편하다라고 남자 네로가 말하니까 그 책을 빌려주었대요.
근데 이제 이때 네로는 나는 이 책을 잘 보지 않아. 이건 책을 쓰는 사람만이 뭐 볼 수 있어. 이러면서 또 근데 신기한 게 이 네로는 이 책을 한동안 끼고 다녔대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사실 이 여성분은 만약 서로 좋아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어떠한 끌림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상상을 제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성분과 남자분은 생활 패턴도 생각도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낮과 밤처럼 대조적이다라고 여기서 표현이 돼 있어요. 뭐 여자는 이제 원고를 쓰고 새벽에 잠자리를 들면 이제 네로는 증권거래사 직장인이니까 새벽에 일어나고 여기는 루틴이 있고 운동 건강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성분은 담배를 피웠고 이렇게 뭔가 완전 삶이 완전 다른 극과 극의 만남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사람의, 결국에는 몇 달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네로의 마음은, 슬픔이 아닌 큰 안도감을 느꼈대요. 정말 이렇게 대조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또한 행복할 수는 없구나. 왜냐면 방향이 맞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글로 표현했을 때보다 말로 표현하니까 또 이 생각이 드는데, 큰 안도감이 든 건 나와 방향이 맞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라는 걸 제가 또 다시 한번 지금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이탈리아판의 책, 처음에 여자분이 이탈리아판을 줘서 갖고 다녔던 그 책을 들춰보기 시작했대요. 그 시기에. 그리고 그는 결국에 나는 이런 책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으나 그 책에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의 성견 지명 그대로 이제 네로는 그 여성분처럼 자신이 주인공 그 조반니 드로고인 듯 느끼며 작품에 빠져들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책을 저도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저기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소설인데 되게 뭔가 기다림, 오래 인내에 대해서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네로가 이제 여성처럼 그 여성분이 자신에게 책을 전달해 준 것처럼 분명히 뭔가 돈과 이 책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과 생활 뭐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다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되게 그 형편없는 영어 번역본이었대요. 그 자신을 정중히 대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 권씩 선물을 했대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이성 대표님이 이 피파리에 들어오는 게 자격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건 자격 조건은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서 자격 조건이었죠. 이 선물을 내가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자신을 정중히 대해주는 그런 사람. 한 권씩 줬고, 어,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뉴욕 호텔 도어맨이 있었는데, 이 네로가 열렬한 작품 내용을 이야기해준 덕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뷰죠.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의 교육을 듣고 나서, 피파리를 듣고 나서 리뷰를 하듯이 되게 이 작품 내용을 이야기해준 덕분에, 왜냐면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그 도어맨도 흥미를 보였고, 어, 이 스페인어 판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카테고리에 그 소제목이 칠면조 유형과 옆칠면조 유형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 번 읽었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게 더 느껴졌어요. 이유가 사람은 부류로 나뉜다라고 나와요. 첫 번째 부류는 칠면조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칠면조 유형이에요. 그러면 칠면조 유형이라는 건 무엇일까? 아무런 조짐도 감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칠면조는 그때 제가 대표님한테 들었던 표현이 그거였어요. 칠면조가 그 주인이 이뻐해주고 잘 먹이고 통틀하게 살찌고 하니까 되게 주인을 믿고 따랐죠. 근데 결국엔 주인의 목숨을
이렇게 잃는 그게 칠면조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역칠면조는 반대로 세상에 깜짝 놀라게 할 대사건이 믿고 자기 자신을 죽일 거다라는 걸 믿고 대비하는 사람, 그걸 알고 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 세상은 되게 깨끗한 세상,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 뭐 이러한 걸로 우리는 학교를 배우고 부모님한테도 배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 나와보면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되게 그 힘듦을 겪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세상과 내가 생각했던 미래, 내가 생각했던 어른이 모습이 너무나 환상과 현실에서의 차이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혼도 마찬가지고 왜 좋은 것만을 봤을까 사람은 뭐 이런 생각도 되지만 왜 이게 사람의 문제인지 가르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우선 교육에서는 되게 우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을 가르친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세상에선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힘을 가지고 그 좋은 사람이 그 나쁜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서 저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칠면조 유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교육에 투자를 하는 거고, 피파리를 듣는 거고, 아이스간 대표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역칠면조 유형은 이런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실패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중산층, 내가 위험해지지 않기 위해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싸매고 들치지 않고 감싸고 하다 보면 결국엔 폭발해버리죠. 그리고 결국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엔 이것이다 하면서 남 탓을 한다거나 무슨 탓을 하게 돼요. 근데 뭐지? 그 네로라는 이 남자는 그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 이제 수상적인 사업이라고 이제 본인은 불렀고, 뭐 하여튼 등등의 여러 가지 이렇게 투자 증권사니까 투자자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투자를 잘할 수 있게 안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하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이해하는 건 타타르 사막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의 결과물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사고한 방식을 이제 이 저자가 설명을 해줘요. 그 성공의 설매는 그 거대한데, 그러니까 성공의 열매는 거대한데 그 확률은 매우 적은 거.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 투자 수익률은 엄청나잖아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건데, 음, 여기에서 만약에 성공 확률이 적어도 열매가 클 때 투자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의 척성인 걸 여기는 알았어요. 이 네로라는 남자는. 그리고 그런데 이 투자 전략을 이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겪어요. 왜냐면 어느 누가 이걸 성공 확률이 적어도 열매 투자할 만하다라는 그 속성이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사람만이 이 열매가 클 때 큰 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래 기다리고 그 손실이 있더라도 그냥 버틸 수 있는 사람의 그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파탄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 전략의 솜씨를,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를 위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을 했다.
말을 하고 알리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지, 그런데 이거 성공했을 때 너가 어떠한 혜택이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뒤에 내용들은 사실 제가 여러 번 읽는 부분이 이제 해마에 대한 부분들의 속성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기억을 관장하는 이제 기억력을 갖고 있는 해마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미연하고 예민한 부분이래요. 근데 이 해마라는 것이 되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말로 우선 설명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이후에 제가 담아가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 아까 이제 이 저자가 이 네로의 뇌를 보면서 어떠한 거를 아까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의 뇌가 장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덕택에 그 사람이 악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극단적인 거죠. 한마디로 투자 리스크가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안내하고, 그 사람의 그 인생에 달린 부분에서 또한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맞췄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그게 말이 쉽지. 그리고 결과가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는 기뻐도, 그걸 지나오는 과정은 엄청난 리스크와 힘듦이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 직원들의 만류, 뭐가 있어요? 그냥 쉬운 거 팔어, 잘 되는 거 팔어, 이런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저자는 장기적인 거에서 초점에 맞췄기 때문에 결국엔 악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대요. 잘 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악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경력이 20년인데, 실적 호조가 기록한 거, 좋았던 거는 단 4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16년이 얼마나 그 힘든 인생이었겠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켰대요. 그러니까 100년의 손실이라도 뒤엎을 만한 1년의 실적, 이것으로 충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벌더라도 진짜 제대로 몇십억, 몇 억을 벌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잖아요. 이 저자가, 이 네로는 그거를 장기적인 거에 보고 본인이, 그리고 또한 어떠한 리스크, 이대로만 조금씩 팔아가지고 내 인생이 풀리지 않겠다라는 극단성으로 되게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네로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 막 있었잖아요. 그 네로의 행동이 저는 너무나 멋졌고요. 이 모습이 저는 아이승환 대표님이, 제가 보고 있는 아이승환 대표님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제자들이 되게 여러 가지 변동성, 힘듦의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이고, 그 안에서도 대표님은 굳건하게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저도 보여지기도 했고, 또한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불만 소리들을 들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나타나는 행동, 그 태도, 저는 이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네로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골칫거리가 되지 않았대요. 이게 골칫거리가 되지 않았대요. 그거부터도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투자자들은 네로에게 거래 전략을 보험처럼 여긴대요. 거래 전략을 보험이라고 여긴대요. 그리고 높은 보수를 지불해 줘야 돼요. 그만한 대가, 그만한 가치, 그만한 신뢰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로의 마음가짐은, 네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적당히 경멸의 눈빛을 보내주면 그것이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의 포지셔닝을 본인이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었대요. 너무나 자유하고 투명성 있는 이 삶, 너무나 부러운 삶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대요.
그리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표현을 했대요. 여기에서 되게 자유를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오랫동안 손실이 이어졌을 때에도예요. 좋을 때만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것도 단기간이 아닌 오랫동안 손실이 이어졌을 때에도 네로는 죄송하다는 자세를 투자자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었대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쓴 거예요. 저는 이 애썼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저 정도의 위상이 있고 저 정도의 경력과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생각했던 게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구나. 그 애쓰는 거에 자꾸 생각이 들었고, 근데 신기한 게 투자자들은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도도하게 굴수록 더 믿음이 가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저는 문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놀랍고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뭐 빚 6억이 있고 저희 친정 식구들 돈을 많이 빌려 친정 식구들이 많이 저를 도와주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저가 이런 상황에 제가 뭐 이런 마음이 없지 않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정말 저를 새로운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해주는 상황에서 그리고 고객들 앞에서도 더 잘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자신 없는 부분에서는 또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애써야 되는 거구나. 고객 앞에서는 나의 포지셔닝을 되게 잘해야 되는 거고 그 누구하고 있을 때도 포지셔닝이 정말 잘해야 된다 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정중한 태도는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 이 부분도 제가 좀 생각을 했고요. 항상 아이승환 대표님이 저희 제자들에게 정중하게 행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나오는데요. 여기 내가 패배자로 행동하면 상대도 나를 패배자로 대우한다. 상대가 나를 패배자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패배자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패배자로 생각해서 내 안에 거절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대우한 거고 이것이 네로가 얻은 교훈이래요.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저를 생각하게 됐고 제가 이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는 척도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거절이라는 거. 항상 아이승환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 잘 돼도 못 돼도 절대적 척도는 없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중요한 것은 침착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 항상 모든 일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서 침착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사실 이거를 지금 읽었다 하더라도 또 스르륵 사라질 거예요. 많은 또 변동성의 저의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반복하면서 연습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엔 이 투자은행에서 항상 그 전형적인 근무평가서를 작성을 해야 됐다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회사 내에서 근태, 이제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선 그 회사에 룰이 있어요. 어떤 회사에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네로가 옛날의 네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종이를, 평가서를 조각조각 찢어버렸대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그래서 상사의 눈이 튀어나올 듯 했고, 그런 여러 가지 걸 느끼면서, 그럼에도 이 네로는 그 우아함과 도도함을 겸비된 연출하면서, 그, 아무튼 뭐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해고가 되던지, 외톨이가 되던지, 왕따가 되던지, 두 길밖에 없는 거였는데, 결국엔 외톨이가 되었다. 이렇게 이 네로의 이 삶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